자, 등비수열 강의를 시작할게. 등비수열은 말 그대로 비가 일정한 수열이야. 그러니까 비라는 규칙이 있는 거지. 그지? 일정한 비율 관계에 관한 얘기다. 그때 그 특별한 비를 뭐라고 하죠? 네, 공비라고 한답니다. 비가 일정한 수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뭐 숫자로 한번 따라가 볼게요. 여기 1, 2, 4, 8, 16이 있습니다. 얘가 첫째 항이면 이 둘째 항까지 가는데 2가 곱해지고요. 그 다음 2가 곱해지면 4가 되고 8이 되고 16이 되는 거죠. 이렇게 2씩 곱해지면은 첫째 항을 1이라고 할 때 둘째 항은 1 곱하기 2가 되고 셋째 항은 1 곱하기 2의 제곱이 되잖아. 그럼 이렇게 내려온다면 n번째 항은 1 곱하기 2의 n-1이 될 테니까 첫째 항을 a라고 부르고 공비를 r이라고 한다면 an은 첫째 항 곱하기 r의 n-1이다 라고 하면 되겠죠. 뭐 a1이라 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10번째 항을 얘기할 때는 어떻게 얘기하지? a, r의 9라고 얘기하면 돼. a1 곱하기 r이 9인 거지. 그럼 둘째 항으로부터는 r을 8개 곱하면 돼. 셋째 항으로부터는 r을 7개 곱하면 되는 거고. 그럼 이런 식으로 곱했을 때 a10항을 a3으로 나누게 되면 r이 7개 남는다는 거 알 수 있겠지? 그러면 a11을 a4로 나눠도 r이 7개 남는 거겠네? 그럼 a10 더하기 a11을 a3 더하기 a4로 나누게 된다면 이 위쪽에 있는 식이 a3 곱하기 r의 7이랑 a4 곱하기 r의 7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a3 더하기 a4로 나눈다? 즉 묶었을 때 r7로 딱 나누어 떨어지니까 r7만 남고 이렇게 남는 거잖아 얘들아. 그래서 약분하고 나면 r7이 남는다. 그럼 이걸 조금 더 수월하게 가면 이거 약분해서 r7 되잖아. 그치? 이것도 약분하면 r7 되잖아. 위에 있는 식은 밑에 있는 식보다 r이 7개 더 곱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요? 뭐 일반항은 했으니까 방금 일반항은 했으니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자. 여러분 한번 적어봐. 등비 곱하기 등비는 등비가 될 수 있을까? 있어. 등비는 A라는 어떤 A가 있고 R이라는 공비에 대해서 위에 n-1을 가지고 있는 이런 구조잖아. 옆에서 본 것처럼. 그러니까 n에 관한 1차식이 이 지수에 올라오는 것을 이게 1차식이지? 지수에 올라오는 것을 등비라고 해. 그럼 an이 3에 4분의 1 n 더하기 2입니다. 라고 하면 이건 등비수열이야, 얘들아. 왜 등비수열이냐? 여기가 1차식이기 때문이야. 그러면 한번 해볼까? 이 식의 첫째 항은 3에 4분의 1 집어넣으면 9 되겠지. 얘가 첫째 항이고 이 식의 둘째 항은 3에 4분의 2, 4분의 2니까 4분의 10 이렇게 될 수 있잖아. 자, 그러면 첫째 항에서 둘째 항 넘어갈 때 얼마 곱해지는 거냐면 3에 4분의 1이 곱해진 거거든. 그러니까 딱 요만큼 n 앞에 숫자를 잘라서 보면 요만큼이 공비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지. 그러니까 얘가 공비가 되는 등비 수열인 거야. 자, 그러면 이런 건 등비 수열이 안 됩니다. 4의 n제곱 이러면은 얘는 지금 n에 관한 2차식이 왔잖아. 이건 등비가 되지 않아요. 그럼 등비 수열은 예를 들어서 2의 n제곱 이것도 등비 수열이지. 3의 n제곱 이것도 등비 수열이야. 두 개 곱하면 6의 n제곱이니까 가능하다는 거지. 등비끼리 나누는 것도 등비 수열이 될 수 있어. 그럼 등비끼리 곱하고 나누는 거 가능하면 등비의 제곱도 당연히 등비 수열이 되는 거고 등비 분의 1도 등비 수열이 되는 거야. 알았지? 루트 등비를 해도 등비 수열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다 쉽게 우리가 2의 n제곱을 생각해보면 2의 n제곱에 대한 제곱 등비 수열 되잖아요. 4의 n제곱 1차식 되고 그럼 등비분의 1이면 2의 n분의 1 등비 수열 되잖아요. 2분의 1의 n제곱 공비가 2분의 1이 되겠죠. 그럼 2의 n의 루트를 씌우면은
2의 2분의 n, 1차식이기도 하고 루트 2의 n으로 봐도 돼. 공비가 루트 2인 등비수열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 하지만 2의 n 더하기 3의 n과 같이 더하기 빼기를 한 경우에는 이건 등비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 근데 단 공비가 같은 경우에는 같으면 등비수열끼리 더하고 빼기를 해도 등비수열이 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2의 n제곱 더하기 2의 n 플러스 2제곱을 했다고 치자. 이게 서로 다른 두 등비수열이거든. 이걸 an, bn 이렇게 등비수열로 보면 2의 n으로 묶을 수 있잖아. 1 더하기 4가 돼서 이걸 곱한 결과가 5 곱하기 2의 n이 돼주는 거거든. 그럼 이거 등비수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항이 얼마고요? 자, 이걸 cn이라고 한다면 c1은 10이 되겠죠. n에다 1 넣은 거. 공비는 얼마 돼요? 2가 되겠죠. 이런 등비수열이 될 수가 있답니다. 자, 등비중앙은 말 그대로 a, b, ax, b가 있을 때 가운데 걸 제곱한 게 앞뒤의 곱과 같아요. 이걸 확장해서 생각해보면 a1이랑 a11의 등비중앙이 되는 x를 찾아라라고 하면은 ax는 가운데여야 되겠지. 항의 가운데가 an이 등비수열일 때 an이 등비수열일 때 항의 가운데가 되는 거니까 뭐 k라고 할까요? 뭐 k라고 합시다. 그럼 k는 뭐가 돼야 돼? 번호의 중간이 돼야 돼. 1과 11 나누기 2한 거. 그래서 6이다. 아, 얘가 a6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a1과 a10이 곱해지면은 이것을 공비 하나 뺏어주면 a2와 a9의 곱이랑 같습니다. 이거 역시 번호의 합이 같아지면은 같은 결과를 만든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비 하나를 빼가지고 a1이 주면 a1은 a2가 되고 a10은 a9로 바뀌는 거지. 그러면 a3 곱하기 a8 이런 식으로 계속 바꾸어 나갈 수 있답니다. 자, 등비수열 관계 살펴봤고요. 뭐 이건 x제곱은 36 이렇게 가면 됩니다. 세수가 등비수열이다 이런 거 주어지면 어떻게 해요? 세수가 등비다 라고 하면은 하나는 a, 하나는 ar, 하나는 ar 제곱 이렇게 두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볼게요. 12번째 항이 얼마? 10이고 5번째 항이 얼마? 324야. 나누기 하면 번호의 차이만큼 공비가 생긴다 했지? 이렇게 나누면 27이 나오게 돼. 그럼 R은 얼마 나오게 돼? 3은 나오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A2가 AR이잖아. 그게 10이라면 R이 3이었으니까 A는 4가 나오게 되겠다. 그치? 그럼 A에는 4 곱하기 3의 n-1로 해석할 수 있다. A에는 4 곱하기 3의 n-1이 됩니다. 자,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A2가 얼마고? 두 번째, 2번. 이렇게 한번 봐봐. A5 더하기 A7이 30인데 이건 등비수열은 주로 나눠서 많이 푼다. 이렇게 하면 이게 810이거든. 자, 약분을 이렇게 만들어 볼게, 쌤이. 번호가 얼마만큼 차이 나냐면 위에 있는 번호는 밑에 있는 번호보다 30 차이 나거든. 그럼 얘는 A2 곱하기 R의 세제곱이랑 같은 거고 얘는 A4 곱하기 R의 세제곱이랑 같은 거니까 약분하고 나면 R 세제곱이 남는데 이게 27분의 1인 거야. 그럼 R은 3분의 1 되겠지? 그럼 A2 더하기 A4가 AR 더하기 AR의 세제곱인데 이게 810이래. 그러면은 27분의 A 더하기 27이라고 적으면 여러분들 27 아니죠. 3분의 A 더하기 27분의 A가 27분의 4A인데 그게 810이라고 했으니까 10이다. 잠깐. 쌤이 잘못 적었지. A랑 A4 더하기 그러니까 R이 3분의 1이고 3분의 27분의 1 3분의 A 더하기 27분의 A는 에이? 내 계산을 잘못했나? 잠깐만. R이 3분의 1이잖아. 3분의 A 더하기 27분의 2. 27분의 9, 10A.
한 개, 제대로 했다. 이렇게 합분하면 81이지. A는 81 곱하기 27이지. 그럼 3의 7제곱. 이렇게 찾아가면 일반항 AN이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자, 밑에 문제 쭉 풀어보시고요. 이번에는 두 수 사이에 수를 넣어서 등비수열을 만든다. 보통 이제 이런 구조는 뭐 한다? 넘버링을 새로 하자. 새로운 넘버링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걸 A1, A2, A3, A4, A5 이렇게 봐주면 되는데 물론 등비 중앙을 쓸 수도 있어. 근데 쌤이 어떻게 할 거냐면 A5가 160이고 A1이 2잖아. 약분을 해버릴까? 81입니다. R의 4제곱이 81인 거니까 양수라고 했으니까 R은 3입니다. 이 등비수열은 부호도 잘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럼 30 곱해지면 6, 18, 54 이렇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자, 밑에 문제 쭉 풀어보세요. 넘버링을 새로 하고 잡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저번에 아까 쌤이 얘기했던 거 이게 이렇게 해서 9부터 990까지 중간에 10개 넣어가지고 등비수열 만들었거든. 그럼 이거 2개 곱한 게 이거 2개 곱한 거랑 같잖아. 그러면 이거 2개 곱한 게 얼마? 810이 나온 거야. 이렇게 2개 곱한 것도 810이 나오겠지. 그럼 810이 총 5개가 곱해지는 거니까 이렇게 돼야 돼. 81의 5제곱과 10의 5제곱이 되는 거지. 그러면 3의 4, 5, 20제곱이랑 10의 2의 5제곱, 5의 5제곱 뭐 이런 식으로 뭐 어떻게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등비 중앙을 이용한다. 오케이. 얘네는 등차 수열이래. 2x는 8 더하기 y. 얘는 등비 수열이래. y제곱은 x 더하기 36. 이거 연립해가지고 xy 찾아가. 몰라. 알아서 해. 자,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 것? 나머지는 이걸로 나눈 나머지 어떻게 돼야 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 얘가 나머지고 그 다음 번 얘가 나머지고 그 다음은 얘가 나머지가 되겠다. 그치? 얘로 나눈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 x로 나눈 나머지 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 각각의 결과를 찾아가 보면 마이너스 1 넣었을 때는 보자 k 더하기 2가 되고 0 넣으면 k가 되고 2 넣으면은 8 마이너스 6인 거니까 2 더하기 k가 되나? 와 신기하다. 그럼 이게 순서대로 등비수열인 거니까 가운데 거 제곱한 게 앞 뒤에 곱이랑 같잖아요. 그럼 k는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대입해서 fx 찾고 실제로는 f 마이너스 2까지 계산해야 됩니다. 자, 밑에 문제 쭉 풀어보세요. 등비수열의 식작성이다. 여기서 세수가 등비수열이면요. A, AR, AR 제곱 이렇게 두면 됩니다. A, AR, AR 제곱. 이들을 다 더한 게 뭐가 돼주고 14. 이들을 다 곱한 게 뭐가 돼준도 64. 그러면 A 세제곱에 R 세제곱이 64거든? AR의 전체의 세제곱이 64니까 AR은 4가 돼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4를 세제곱한 게 64니까 맞지? 그러면 현재 얘들아 잘 봐봐. AR이 4야. 그지? 그럼 얘는 가운데 있는 얘는 4야. 그럼 얘는 AR 곱하기 R이거든? 아이고 AR 곱하기 R이니까 4R인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식은 A 더하기 4를 이항시켜 A 더하기 4R이 10이라는 거지. 근데 AR이 4라고 했잖아. 그럼 연립하면 돼. 연립하면은 여기서 A를 10-4R로 두고 요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10-4R 곱하기 R이 4가 되거든. 그러면 4R 제곱 이항시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0R 더하기 4가 0 나와서 2R 제곱 약분하고 할게요. 이는 0 되겠죠? 1, 2에 2, 1에 마이너스 R은 2가 되거나 2분의 1이다. 이렇게 찾아갈 수 있어요.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 실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계산하시고 세 근이 등비수열을 이룬다. 여기가 조금 살짝 중요하거든. 이 문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A, AR, AR 제곱이 마이너스 7 아니야? 7 돼야 돼. 두 개씩 곱해. A 제곱 R, A 제곱 R 제곱, A 제곱 R 세제곱이 K야.
다 곱하면 A 세제곱에 R 세제곱이 마이너스 8원입니다. 8입니다. 그럼 AR은 2 되겠죠? 그렇죠? 요거 먼저 찾아놓고 자, 선생님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면 여러분 이 첫 번째 제일 윗줄의식과 밑에 줄의식을 나누기를 할 거야. 자, 등비수열은 나누기를 많이 하고 등차수열은 빼기를 많이 한다. 그래야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이 돼. 등비는 주로 어떻게 해서 풀고 나눠서 풀고 등차는 주로 어떻게 푼다고? 빼서 푸는 거야. 이게 큰 흐름이야.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나누기란 데 했잖아. 어떻게 나누느냐? 밑에 있는 식을 한번 묶어봐. 위에를 묶으면 A에 1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이 되지? 밑에는 뭐로 묶어야 돼요? 네, A 제곱 R로 묶습니다. 그러면 1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이 됩니다. 여기서 똑같은 부분을 약분하고 여기도 약분, A도 하나 약분하고 나면 AR분의 1이 이것을 계산한 결과예요. 그게 K분의 7이 돼야 돼요. 근데 AR은 선생님이 아까 좀 전에 2라고 했으니까 얘가 2분의 1이랍니다. 그럼 K는 얼마 나올 수 있다? 14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찾아가시면 돼요. 자, 밑에는 한번 읽고 식 만들어 보세요. 이번에는 등비수열과 도형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원인데요. 가운데 있는 원의 뭐를 구하여라? 반지름을 구하래요. 오늘 했던 수업 내용 중에 간격이 같으면은 뭐 높이가 같다, 비율이 같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 비슷한 맥락에서 한번 봐볼게. 지금 이게 첫 번째 원이 C1이라고 하고 C2라고 하고 C3라고 반지름 말고 그냥 원의 이름을 정한 거야. 그럼 여기 중심점을 이렇게 쭉 이어가지고 중심선을 한번 만들어봐. 중심을 이은 선을 우리는 중심선이라고 해. 그럼 이 중심선을 잡았을 때 그대로 떨어뜨리는 거야. 이때 첫 번째 걸 R1, 두 번째 반지름 R2, 세 번째 반지름 R3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연속된 3개의 원을 앞에서부터 이거 하고 바로 뒤에 있는 거 그렇게까지 먼저 그려봤어. 밑에 요 그림을 할게요. 쌤은 이걸 R1이라고 했어. 좀 바꿔놓을까요? 네, 잠깐 바꿔놓읍시다. 자, 이걸 R1이라고 아까 얘기했고요. 여기가 R2예요. 이만큼이 전체가. 그럼 이 전체는 R3예요. 그러면 이만큼은 R1 더하기 R2가 돼요. 반지름 더하기 반지름인 거니까. 그럼 이만큼 길이는 뭐가 돼요? 저만큼 길이는 R2 빼기 R1이 돼요. 그 다음 이만큼 길이는 뭐가 돼요? R2 더하기 R3가 되고 이만큼 길이는 R3 빼기 R2가 됩니다. 자, 선생님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삼각형에서 사인 알지? 빗변분의 밑변은 높이는 빗변분의 높이랑 같아. 왜? 사이각이 같으니까. 요 각이 서로 동일하니까. 그치? 그래서 R1 더하기 R2분의 R2 빼기 R1은 옆에 있는 삼각형에서 R2 더하기 R3분의 R3 빼기 R2랑 같아지는데 이걸 쌤이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볼게. 곱하면 이렇게 되거든. 이걸 다 전개를 하면 이런 게 생기고 이쪽에 것도 전개하면 이런 식이 생겨. 그럼 똑같은 모양을 한번 지워볼게. 여기서 R2, R3가 지워지고 여기서 R1, R2가 지워진다. 그럼 얘를 이항시키고 요걸 이항을 시키면 이 R2에 대한 제곱이 이 R3, R1이 돼서 R2의 제곱이 R1, R3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 이걸 우리가 추측해보건데 R1, R2, R3는 서로 무슨 관계다? 가운데 걸 제곱한 게 앞뒤 곱이랑 같다면 얘네들은 반지름이 등비수열 관계가 되는 거지. 그럼 도대체 왜 등비가 되느냐? 왜 반지름이 등비가 되었느냐? 이 부분에 주목을 했는데 이 첫 번째 원과 두 번째 원 사이의 관계가 서로 외접해 있어. 그럼 첫째 원 O1과 O2의 관계는 O2와 O3의 관계와 같은 관계거든. 그러면 O1이 O2가 되는 동안에 곱해진 B가 O2가 O3가 되는 동안에 곱해진 B랑 같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두 원사의 관계가 이 두 원사의 관계랑 또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 B가 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은
첫 번째 원의 반지름을 R1, 두 번째, 이거 6이라고 했나요? 첫 번째 반지름? 가장 작은 원. 요 원의 반지름이 6이잖아. 그럼 요 끝에 있는 반지름 얘는 12가 되잖아. 그럼 R1이 6이고 R5가 12거든? 근데 문제가 가운데 있는 R3를 물어. 그럼 얘는 이거 두 개 곱하고 그게 R3 제곱인 거니까 루트 씌워주면 되겠지? 그럼 6루트 2가 되는 거야. 이렇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첫째 원과 둘째 원 사이의 관계가 첫째 원과 둘째 원 사이의 관계가 둘째 원과 셋째 원 사이의 관계가 같고 셋째 원과 넷째 원 사이의 관계랑 같이 패턴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공비가 등비가 됩니다. 물론 넓이도 등비수열이 돼요. 왜냐하면 반지름이 등비수열 관계잖아. 반지름의 제곱에 파이를 곱한 게 넓이일 거 아니야. 그럼 넓이도 각각 등비수열 관계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것도 그런 식으로 찾아가 보시면 됩니다. 얘도 두 원과 그 다음 두 원과 그 다음 두 원 사이 관계가 모두 무엇이기 때문에 똑같은 패턴이기 때문에 넓이가 등비수열, 반지름이 등비수열이고 넓이가 등비수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세요. 자, 등비수열과 도형 두 번째 내용입니다. 길이가 10인 선분이 있어요. 첫 번째 시행에서 선분을 몇 등분을 하고 3등분을 하고 그 중간 부분을 버립니다. 두 번째 시행에서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면 처음에 잠깐만 이거는 쌤이 종이를 다시 꺼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 자 이렇게 종이를 꺼내서 처음에 이렇게 기다란 선분 하나 가져와. 얘가 지금 현재 얼마냐면 10이야. 근데 이거를 잘라. 3등분을 해. 시리가 대답해버렸네요. 알았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가운데를 버리라고 했으니까 이게 버리면 요렇게 남게 돼. 그럼 뭐까지가 시행이냐면 가운데를 버린다까지가 시행인 거야. 그럼 첫 번째 주어진 거는 이건 그냥 주어진 거지. 그럼 한 번 시행을 한 것을 A1이라고 할 때 A1은 10에 얼마만큼이 남게 돼? 남아있는 선분의 길이가 3분의 2만큼 남게 되겠지.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 남아있는 선분의 가운데를 버리는 시행을 하겠다는 거야. 이게 두 번째 시행이거든. 두 번째 시행을 하고 나면 첫 번째 시행에 대해서 모양이 어떤지를 봐야 돼. 이 등비수열 도형은 어떻게 보면은 그 다음 도형이 그 다음 도형이 얘잖아. 그 다음 도형이 이건데 이것은 그 전 도형을 압축시킨 거, 축소시킨 거야. 생각해봐. 여기가 요 길이가 서로 어때요? 여기 다 간격 같습니다. 그럼 쌤이 지금 표시하는 여기서부터 요만큼에 해당되는 요 모양이 요 모양이랑 똑같이 생긴 거 맞잖아요. 줄였을 뿐인 거지. 그 몇 분의 몇으로 줄였어요. 이 모양을 요 모양으로 갔는데 3분의 1배로 줄인 거죠. 그럼 두 번째 도형은 첫 번째 도형의 넓이를 3분의 1로 줄인 게 한 군데 있어요? 두 군데 있어요? 두 군데 있네요. 그러면 2배가 된 거다. 축소시키고 늘어난 배만큼 곱해주면 돼. 이게 축소 비율이야. 앞에 도형을 축소시키고 얘는 늘어나는 배수만큼 곱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그 다음 도형은 이렇게 생겼거든. 아이고 너무 이렇게 생겼는데 잘 봐봐. 쌤이 이거 지우고 올게. 요 모양이 이 모양을 축소시킨 게 이 모양이거든. 그럼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도 이 긴 막대기가 짧은 막대기로 변하는데도 3대 1이 되기 때문에 3분의 1배로 줄여야 돼. 그럼 세 번째 모양은 두 번째 생긴 선분의 길이를 3분의 1로 축소시키는데 이것도 2배로 늘어나겠지? 그래서 이게 곱하기 2가 돼주면 되는 거지. 그럼 생각해보면 A2에서 3분의 2를 곱해야 A3가 되잖아. 그럼 이게 공비인 거지. 그럼 A1은 얼마고? 이거 지금 내가 고모라서 조카가 지금 그렇습니다. 카톡을 하고 있네요. A1은 얼마가 돼야 돼요? A1은
10 아니야. 3분의 20이야. 그러면 A에는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이잖아. A20 보면 A20은 첫째 항이 3분의 20이고 공비 3분의 2에 몇 제곱? 19제곱이거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적어도 되겠지. 3분의 2를 하나 얘한테 줘버려. 아이고, 마이너스 아닙니다. 잘못 누른 거예요. 3분의 1을 얘한테 하나 줘버리면 A20을 이렇게 적어도 되겠지. 10만 놔두고 3분의 2의 10제곱입니다.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다. 자, 이것도 그런 패턴으로 한번 해볼게. 이 676번을 풀려면 처음에 그냥 정사각형이 있어야 돼. 문제 한번 읽어봐. 그냥 정사각형이 있는데 이게 한 변이 3짜리야. 근데 한 번 시행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한 번 시행을 하면 가운데 사각형을 버린대. 그럼 이렇게 잘라가지고 가운데를 버리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 여기만 남는 모양이 돼. 지금. 이런 모양이 된단 말이야. 그럼 이것은 한 번 시행을 하고 나면 첫 번째 넓이의 9조각 중에 8조각만 가지고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이 부분의 넓이를 A1이라고 한 거야. 이 부분의 넓이를. 근데 한 번 더 시행을 하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 이거를 아주 정성스럽게 또 자릅니다. 아, 가운데 너무 사각형이 이상해. 원래 정사각형으로 다 자르는 거야. 선생님이 지금 잘 못 그려가지고 이상하게 그려가지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부분에 색깔을 칠하면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요 가운데는 처음부터 없었겠지. 왜냐면 처음부터 없었던 부분을 뭐하러 지워, 그지? 아, 망했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운데 지금 어떤 부분이 뚫려 있는지를 잘 봐야 돼. 그럼 이게 지금 두 번째 시행이거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두 번째 시행의 요만큼 모양이 이것을 축소시킨 게 아니냔 말이야. 축소시킨 거지. 그 두 번째 모양에는 첫 번째 모양이 축소돼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우리가 전문용어로 프랙탈이라고 하고 자기 동형이라고 말을 하기도 해. 그럼 두 번째 넓이는 첫 번째 넓이를 길이비는 3대 1이야, 이게. 3대 1이긴 한데 넓이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번엔 길이가 아니라 첫 번째 도형 넓이에 9분의 1로 축소시켜야 돼, 넓이는. 9분의 1배가 되는데 그게 총 몇 조각이 생겨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조각이 생기죠? 그럼 축소를 시키고 몇 배 해주면 돼? 8배를 해주면 돼. A2는 A1을 줄이고 곱하기 8을 한 거야. 그럼 얘가 공비가 된다? 그럼 첫째 항 아까 구한 건 얼마였어요? 10의 9분의 8이었죠? 그죠? 그러면은 얘는 몇 번 시행하래요? 12번 반복하라고 했으니까 A12를 하게 되면은 10의 9분의 8이라는 첫째 항에다가 공비 9분의 8을 11개를 곱해주면 돼. 그러면 10의 9분의 8의 12제곱이다. 이렇게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밑에 문제들도 한번 풀어보세요. 이번에는 등비수열의 합입니다. 등비수열의 합은요.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의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기로 했어. 여기서 등비합은 어떤 구조로 만들어지는 거냐 했을 때 여기를 잘 보면 우리가 SN이 등차합일 수도 있고 등비합일 수도 있는데 얘가 등비합일 때 하는 얘기야. 이게 등비합이면 첫째 항 더하기 둘째 항 더하기 셋째 항 더하기 이거 아니고 이렇게 가서 n번째 항이 얘거든. 근데 위에 있는 식에다가 다 얼마를 곱하냐면 양변에 r을 곱해보는 거야. 그럼 r, sn은 이렇게 돼야 되겠지. AR이 되는데 그걸 옆으로 옮겨서 적는 거야. A가 AR로 바뀌고 AR
AR 제곱으로 바뀌고 이렇게 한 칸씩 밀어서 적으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 AR의 N제곱으로 바뀌겠지. 근데 왜 옆으로 옮겨서 적었냐 하면 그랬을 때 뺐을 때 말이야. 두 식을 뺐을 때 요거 두 개가 지워지잖아. 그럼 중간에 그 다 지워지고 누구랑 누구만 남아요? 바로 요 녀석이랑 요 녀석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SN 빼기 RSN은 A 빼기 AR의 N인데 이걸 묶은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1-R로 나눠주면 이런 식이 나와. 근데 분모 분자에다 -1을 곱해주면 이렇게 적을 수도 있게 돼.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맞죠? 이게 등비수열의 합 공식이에요. 구조가 한 번 더 적어보자. S에는 공비 빼기 1분의 첫째 항의 공비의 항의 개수 빼기 1과 같아요. 근데 만약에 공비가 1인 등비수열도 있을 수 있거든. 공비가 1인 등비수열을 만났다 치자. 그러면 A에는 A 곱하기 1의 n-1인 거니까 그냥 A에는 A가 되거든. 이런 거 우리가 상수수열이라고 불러요. 이 상수수열은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쓸 수 없어. 여기다 1을 넣을 수 없기 때문이야. 그럼 등비수열의 합공식은 즉 R이 1이 아닐 때만 사용하는 거야. 그럼 R이 1일 때는 어떻게 적어주냐면 첫째 항, 둘째 항 계속 가서 n번째 항까지 계속 똑같은 항이 나오잖아. n개가 나오잖아. 그럼 A가 n개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그게 요 표현입니다. 연습해보자. 첫째 항이 4야. 공비 R이 2야. S5 물어봐. 공비 빼기 1분의 첫째 항의 공비에 여기 올라오는 거는 마지막 항 아닙니다. 요 지수는 항의 개수여야 돼요.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4 곱하기 2의 5제곱 빼기 1과 같아요. 밑에도 마찬가지야. 2번도 1 빼기 2분의 1분의 첫째 항이 2분의 1이고 1 빼기 2분의 1의 항의 개수 10개. 근데 이제 요 부분이 2분의 1이고 요것도 2분의 1이니까 서로 지들끼리 약분되거든. 그럼 1 빼기 2분의 1의 10제곱과 같습니다. 이렇게 적어줄 수 있고요. 등비수열의 합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등비수열의 합은요. 등비수열의 합은 어떤 모양이었니? 한 번 더 적어볼게. R 빼기 1에 A에 R에 N 빼기 1이야. 근데 위에 분자를 한번 분배해보면 A 곱하기 R에 N 빼기 A가 되고 R 빼기 1이 돼. 그래서 이 식을 요렇게 한번 식으로 묶고 요렇게 묶어서 따로따로 적어보면 요렇게 묶어서 따로따로 적어보면 SN은 다시 말하면 요런 모양이 되겠지. R 빼기 1분의 A에 R에 N제곱 더하기 R 빼기 1분의 마이너스 A 이런 꼴이 돼. 이때 이만큼을 셈은 라지 A로 치환을 하고 뒤에 이만큼을 라지 B로 치환을 하는 거야. 그러면 실질적으로 구조의 모양은 이런 모양이 되는 거지, SN이. SN은 A 곱하기 R의 B제곱 더하기 A 곱하기 R N제곱 더하기 B가 됩니다. 그러면 보면 A와 B는 서로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거든? A와 B가 합해서 0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구조란 뜻이잖아. 그러면 이걸 구성했던 A에는 첫 항부터 등비가 돼요. A에는 첫 항부터 등비 수열이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이 A와 B 자리 합이 0이 안 될 때가 있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첫째 항은 등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얘는 몇째 항부터 등비가 됩니다. 둘째 항부터 등비가 됩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SN이 2 곱하기 3의 N 빼기 2가 되면은 요런 구조를 만족하면은 이 2와 마이너스 2가 더해져서 0 되잖아? 그럼 얘는 AN이 등비, 첫째 항부터 등비인 수열을 합했구나 라고 봐주면 되는 거고 SN이 2 곱하기 3의 N인데 마이너스 7 이런 게 나와 있잖아. 그럼 이거 두 개 더해서 0 안 되지. 그럼 첫째 항부터 이거는 합이 아니겠구나. 둘째 항부터 이걸 구성했던 A에는
둘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되겠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지? 자, 이게 첫 항부터 등비수열이 합의되고 싶어. 그러면 3에 n 앞에 숫자가 1이 있잖아. 그럼 a랑 1이랑 더해서 0 돼야 되거든? 그럼 a는 얼마 되면 된다? 마이너스 1이 되면 돼. 자, 이제 등비수열의 합 계산 한번 해볼게요. 둘째 항이 마이너스 6이고 다섯 번째 항이 48이고 약분하고 나면 r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고 r은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그럼 첫째 항은 선생님 계산할게. 3이야. n항까지 합을 하래. SN은 1 빼기 r분의 첫째 항에 1 빼기 r의 n 이렇게 적어줘야 돼. 근데 분모가 3이 되기 때문에 약분을 하고 나면 1 빼기 마이너스 2의 n제곱이 SN입니다. 이렇게 적어줄 수 있다는 밑에 문제들 쭉 풀어보세요. 자, 이 부분합이 등비수열이 된다.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등차처럼 S10을 한번 만들어 볼게. 등차처럼 아니라 등비수열로 S10 한번 만들어 볼게. R 빼기 1분의 A의 R의 10제곱 빼기 1 되는 거 알지? 그럼 S20제곱은 어떻게 만들어? R 빼기 1의 A의 R의 20제곱 빼기 1 되겠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인수분해를 통해서 쟤를 두 개의 식에 합차 공식으로 이렇게 찢어볼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엄청난 사실을 발견하게 돼. 뭐냐면 이 부분이 뭐냐 했을 때 이 부분이 S10이 된다는 거야. 그럼 S20은 S10을 품고 있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지. 한 번 더 연습해보면 S30 있잖아. S30은 R 빼기 1분의 A의 R의 30 빼기 1이거든? 그럼 이건 A의 R의 10제곱 빼기 1에다가 R에도 이것도 곱셈 공식이지? R의 20 더하기 R의 10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부분이 또 S10이거든. 얘도 S10을 품고 있어. 등비가 갖는 아주 재밌는 특징이지. S30은 S10에다가 R의 20, R의 10 플러스 1이 곱해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건 쌤이 이제 문제 풀고 다른 방법도 또 얘기해 줄 거거든. 다른 방법은 뭐가 있는지 그거는 한번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요 문제는 요 문제 맞게 한번 또 풀어볼게요. S20이 아까 했던 S10 곱하기 R의 10 플러스 1 된 거 이렇게 있었잖아. 그럼 얘가 30이야. 그럼 얘가 10이래. 그럼 R10 플러스 1이 약분하고 나면 3이란 뜻인 거. 얘가 3이란 뜻인 거니까 R10은 얼마인 거 알 수 있다? 2인 거 알 수가 있어. 자, S30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 S10에다가 R20, R10 플러스 1이야. R10이 10이었고 S10이 10이었고 R10은 2였고 얘는 2를 제곱한 4여야 되니까 70이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럼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또 다른 풀이는 이런 거야. S10은 A1, A2 쭉 가서 A10까지의 합인데 얘가 10이 나왔어. S20 아니야. S20이 아니라 딱 개수를 끊어서 부분합 만들려고 하는 거야. S20에서 S10을 빼면 A21, A22 쭉 가서 A의 10, 20까지 나오게 돼. 그게 얼마가 같다? 30이 된다는 거지. S30 빼기 S20을 하게 되면 A21, A22 쭉 가서 A의 20, 20이 아니라 30까지 나오게 되는데 그게 50, 아유 큰일 날 뻔했네요. 그거 이제 우리가 찾아야 돼요. 이게 뭔지 찾으면 부분합에 대한 얘기가 이제 진행됩니다. 1항부터 10항까지 합이 있고 개수를 끊어서 맞춘 거야. 11항부터 20항까지 합이 있고 21항부터 30항까지 합이 있어. 근데 선생님 아까 얘기했던 거 기억나지? 1항이 A1이 A11로 가려면 R을 10개를 곱해야 돼. R의 10제곱, R을 10개를 곱해야 돼. 이것도 R 10개를 곱해야 돼. 모두 다 R 10개를 곱해야 되거든? 이 말인 즉슨
얘네들이 이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모두 R12 곱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R12 곱해줬다는 얘기겠네. 근데 이것도 번호의 차이가 10씩 나잖아. 이것도 다 넘어가려면 R12 곱해줘야지 모두 다 좀 방이 바뀌거든. 이게 R12 곱해줘야 돼. 근데 너네가 봤다시피 지금 R12 얼마인가 알 수 있어? 그치, 이게 3인가 알 수 있잖아. 그럼 여기다 3을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래, 이건 90이 돼야 된다고. 자,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쌤이 S30이 궁금한 거지 S30 빼기 20이 궁금한 건 아니잖아? 그럼 이걸 싹 다 이렇게 더해주면 돼. 더해주면 이게 S30이 나와. S30은 10이랑 30이랑 90의 합이야. 130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하하. 뭔가 계산이 잘못됐구만. 미안해요. 여기서 쌤이 빼기를 안 하고 그냥 적었네요. S30을 물어본 게 아니라고 해놓고, 그치? 얘가 20이지. 그럼 곱하기 얼마? 2가 된 거지? 여기도 곱하기 2를 하면 40이 되겠네. 그럼 다시 넣을게. S30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 20, 40 해가지고 70이 나와야 된답니다. 이렇게 구해도 돼. 두 가지 방법 다 가능해. 자, 다음은 등비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야. SN이 첫째 항, 둘째 항 해가지고 n항까지의 합이면 Sn-1은 첫째 항부터 A의 n 빼기 1까지 합이라고 했으니까 이들을 빼게 되면 Sn 빼기 Sn-1은 AN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기억나지? 이때 만들어진 AN은 자연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2 이상이 들어가야 돼. 1은 집어넣을 수 없어. 그럼 얘가 0 되기 때문이야. 자, 지금 어떤 SN이 있는데 그게 3의 n 플러스 1 빼기 3이래. 일반항을 찾으려면 Sn-1을 빼야 돼. 그럼 n자리가 n-1로 대체됐다면 여기 있는 n자리도 n-1로 대체돼야 돼. 그럼 어떻게 되면 되겠어요? 3의 n 빼기 1 되면 되겠죠. 이들을 빼세요. 자, 왼쪽에는 의미가 뭐가 되죠? AN이 남는다 이런 의미겠지. 오른쪽에는 계산. 자, 이거 지워지고 나면 3의 n 플러스 1에서 3의 n을 빼라는 건데 마저 계산하면 이런 경우에는 3의 n개로 묶어주는 거야. 앞쪽에 건 3이 한 개 더 있으니까 3이 되고 뒤쪽에는 1이 되겠지. 그럼 또 마저 계산하면은 얘는 2 곱하기 3의 n이 되거든. 이게 현재 AN이야. 근데 보통 적어줄 때는 n은 2 이상. 왜? 우리가 이 식을 사용함과 동시에 n에 대한 제한이 딱 걸리는 거야. 여기서. 실제로 진짜 첫째 항은 S1에 가져오라 했지. 그럼 S1 여기다 대입해봐. S1 얼마 나와? 9 빼기 3이지? 6 나오네. 자, S1이 6이 나왔어. 그럼 여기 위쪽에다가 n에 1 넣은 거랑 같잖아. 이렇게 확인을 하고 난 뒤에 우리가 할게. AN은 뭐가 돼준다? 그냥 2 곱하기 3의 n이라고 할 수 있다. AN은 2 곱하기 3의 n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것도 SN에서 Sn-를 빼서 찾아도 되지만 쌤이 아까 얍삽이까지는 아니고 앞에서 설명한 게 지금 주어진 식을 쌤이 일부러 이렇게 적고 있어요. 이게 아까 개념이 이런 게 있었잖아. SN은 A, R의 n제곱 더하기 B에서 A와 B의 합이 뭐이면? 합이 0이면 A, SN을 구성했던 A는 첫 항부터 등비수열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의 합이 5와 마이너스 K의 합이 0 돼야 돼. 그럼 K는 얼마 돼줄 수 있겠어? K는 5가 돼야 된다. 이게 5의 n 플러스 1이면 안 돼. 그러니까 5의 n의 형태로 바꾸고 앞에 5를 꺼내야 되는 거야. 자, 만약에 SN이 3의 2n 마이너스 K인데 이가 첫 항부터 AN이 등비야. 그럼 어떻게 꺼내라고? 2n이 아니야. 선생님이 적으려고 했던 건 3의 n 플러스 2야.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러면 9 곱하기 3의 n 더하기 k로 바꾸라고. 그럼 이거랑 더해서 0 돼야 돼. 그럼 k는 마이너스 9다. 이렇게 잡으라는 거지. 되지? 자, 여기까지 풀고 모르겠는 거 있으면 질문해. 다음 시간부터는 여기서 학원에서 이건 설명해 줄 거야. 다음 시간에는 등비수열을 마무리하고 오답하고 적금과 등비수열까지 수업 시간 애들이랑 같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여러분.